방재안전관리사 1단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방재안전관리사는 그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연세대학교. 그래서 이 방재안전관리사를 배우면 뭐가 좋으냐? 일단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라는 이제 수동적인 의미하고 안전관리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합해가지고 방재 안전관리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제 방재 안전관리. 밖에 나가면 이제 뭐 재난이니 뭐 지구온난 아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거든요. 재해니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단어들보다는 학문적으로는 이 방재안전관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방재안전관리를 배우게 되면은 위기를 당했을 때 이제 또 평상시에도 이제 살아남고, 그리고 또 다치지 않고 또 죽지 않는 그런 방법, 또 그리고 올바른 방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 안에는 4가지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에세이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2월 초에 이제 발간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시중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올해 1년은 기후변화 100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썼고, 그래서 지금 올해 1년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조상들이 살았던 기후변화의 100년 가운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씨가 미쳤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람들이 뭐 진짜 이상한 날씨 같이 느껴지는 게 전혀 생소한 날씨 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년 들어서면서 거의 이런 날씨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1100년의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날씨 변화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게 갑자기 생긴 것 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요새 뭐 나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나눔의 리더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도 나누는 것이 참 지역사회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안전 모니터링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고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단 그 신고한 내용들이 올바로 신고하게 되면 내용을 다 개선해줘요. 그래서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어요. 두 번째로는 신고를 많이 하면 정부에서 표창도 해줘요. 그리고 상품도 줘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 경향이,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누가 네가 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하면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좋아요. 누가 얘기했냐고 물어봐서 누구누구가 그랬다면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 또 돈을 또 벌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누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그죠? 내가 한 거를 한 건 아는데 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직접 보기 전에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양쪽이 다 보장해준.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발전한 게 사회복지 쪽이 많이 발전했죠. 사회복지 요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고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안전복지 쪽은 신고를 안 해가지고 아직 하나도 발전을 못했어요. 저건 사회복지도 방재 쪽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죠. 네. 안전복지와 사회복지가 합해져야지 진짜 균형 잡힌 복지가 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만 하다 보니까 1%를 위한 복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99%를 위해서는 안전복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반찬을 나가는 건가? 그런 복지적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방제 쪽하고 같이 접목시키려면 똥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하냐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을 위반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 벌금 딱지가 날라옵니다. 근데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옆에 있던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지나가면 적어놨다가 신고하면 벌금 딱지가 날아와요. 예,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다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없어도 신호를 잘 지키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은 막 달리잖아요. 왜 달리는지 아세요? 신고를 안 해서 달리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해서. 신고하면 절대 못 달려요. 그렇죠. 여기서 몇 장 끊기고 나봐요. 거기 절대 못 달립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절대로 안 달려요. 왜? 누군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증거 불충분이잖아요. 네. 신고를 했을 때 정확하게 네. 또 측정하게 되는 것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보다도 증인이에요. 증인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이제 증거가 채택되는 거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증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증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봉사활동 하다 보면, 나중에 미래 대통령한테 감사장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걸 대통령 표창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한 명 주는 걸 대통령 표창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4,000시간 이상 되면 대통령 표창이 다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공사가 4,000시간 이상. 그렇죠. 200만 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생색내듯이 대표만 한 명 주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자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식자에서. 그렇죠. 공사 시간 1,000시간 돌파 뺐지. 그렇죠. 5,000시간, 10,000시간, 15,000시간까지 있어요. 반대 교육센터에서는 아직 그런 걸 주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네. 우리는 4,000시간 봉사를 하도록 해서 먼저 줍니다. 배지를. 기억하라고. 4,000시간을 생각하고서 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하라고 배지를 줍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정부에서 주는 걸 제대로 바꾸면 되죠. 만약에 안 하면 돈 뺐습니다. 뺏지는 않습니다. 뺏지는 않고, 그거를 이제 방지안전관리사 배지라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한 몇 명 정도 받았어요? 지금 교육을 받은 분들은, 방지안전관리사 교육 받으신 분들은 현재 한 5,900명 정도 돼요. 그리고요, 그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10년, 20년씩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그 봉사활동 하시던 분들이 교육을 받지,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은 교육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이제 이쪽 분야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는 그렇죠. 관심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지안전관리사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재밌게 수필식으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사서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사인을 주시죠. 당연하죠. 네. 사시면 항상 사인을 하도록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은 그 금문교라고 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있는데, 그 금문교에 가면은 이제 1930년대 중국 노동자들 이제 데려다가 졌거든요. 왜냐면 물살이 워낙 빠르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 너는 다리를 못 만든다. 바다를 가로질러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노무자가 한 5명 정도 빠지고 나니까 밑에다 그물망을 쳤습니다. 그물망을 다리 밑에 공사장에다 쫙 치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뭐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떨어진 거지,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물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그물에도 안 떨어지고 일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제 안전관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일의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영화들 보면은요, 지금 아마겟돈이라든지 또는 코어라든지 또 투마로우라든지 2012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연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연이 그만큼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재미로 보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는 뭐 그런 방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